황진문 목사의 영화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눌 영화는 2011년에 개봉한 SF 영화 인타임입니다.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는 시간이 돈으로 환산된다면 어떨까 하고 말이지요. 가령 1분에 10,000원, 10분에 100,000원 이런 식으로 환산이 된다면 아마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또 함부로 시간을 쓰기가 조심스러워지겠지요. 오늘 함께 나누는 영화 인타임이 바로 이러한 상상에서 시작된 영화입니다. 가까운 미래 모든 인간은 25세가 되면 신체적인 노화가 멈추고 왼쪽 손목에 새겨진 카운트 바디 시계에 1년의 유예 시간을 제공받습니다. 이 시간으로 사람들은 음식을 사고 버스를 타고 집세를 냅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에 4분, 스포츠카 한 대에는 59년 이런 식입니다. 시간이 곧 돈인 거지요. 그리고 이 시간의 소멸은 곧 신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카운트 바디 시계는 모두 13자리인데 그 숫자가 전부 0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노동을 하여 스스로 벌거나 누군가에게 빌리거나 훔치거나 혹은 양도받는 것 등입니다. 주인공인 윌은 빈민가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28세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는 어머니 레이첼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생일 전날에 근무를 마치고 바에 들린 윌은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을 보유하고 있는 헨리와 만나게 됩니다. 그날 헨리는 불량배들에게 시간을 빼앗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윌이 그를 구해주고 함께 도망을 치게 되지요.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헨리는 윌에게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빈민들의 시간을 빼앗아 가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윌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되지요. 그 대화의 마지막에 헨리가 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자네가 나만큼 시간이 많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랬더니 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더 이상 시계를 보지 않겠지요. 그리고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헨리는 잠든 윌에게 자신의 모든 시간을 양도해주고 스스로 다리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윌이 헨리를 살리기 위해 강으로 달려가지만 헨리의 생체 시계는 이미 멈춘 뒤였습니다. 이제 졸지의 시간 부자가 된 윌은 절친인 보렐에게 10년간의 우정의 대가라면서 10년의 시간을 나눠주고 자신은 어머니를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 뉴 그리니치에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 레이첼이 근무를 마치고 대출 이자를 갚은 뒤에 버스를 타는데 하루 만에 버스비가 2배로 인상되어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버스비가 1시간이었는데 2시간으로 인상이 된 거죠. 레이첼은 버스기사에게 사정을 해봅니다. 집까지 2시간이 걸리는데 내게 남은 시간은 1시간 반밖에 없다고. 집에 가서 아들을 만나면 나머지 30분을 드릴 테니까 제발 좀 태워달라고. 그런데 버스기사는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애처로운 눈빛으로 승객들을 바라보지만 어느 한 사람 선뜻 자신의 시간을 양도해 주겠다는 이가 없습니다. 결국 버스에서 내린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아들 윌은 어머니께 드릴 생일 축하 꽃다발을 들고 정류장에서 어머니를 기다려요. 그런데 버스가 도착했음에도 어머니가 내리지 않습니다. 불길함을 느낀 윌은 어머니의 회사 쪽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땀을 뻘뻘 흘리며 저만치에서 달려오는 어머니 모습이 보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 보지만 안타깝게도 간발의 차이로 레이첼의 시간은 제로가 되었고 결국 그녀는 아들 윌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윌은 리무진을 불러 뉴 그리니치로 향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든 이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주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윌은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 중 하나인 대부호 필립 와이즈의 딸 실비아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초대한 무도회장에서 함께 춤을 추며 대화를 나누는데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참 인상적입니다. 실비아가 윌에게 이렇게 물어요. 무슨 일 하시는지. 그랬더니 윌이 당장 대답할 말이 없으니 그냥 생각 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실비아가 또 이렇게 물어요. 명문가 출신이 맞냐고요. 왜 의심하는지 물었더니 뛰는 걸 봤대요. 빈민가 사람처럼 뛰는 걸 봤대요. 그리고 때로 내가 그들이 부럽다는 얘기를 해요. 윌이 너무나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더니 실비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 모두에게 안 좋은 거라고요. 가난하면 죽게 되고 가진 게 많으면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 때문에 이 생체 시기에는 정말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한편 헨리의 죽음을 수사하던 타임키퍼, 오늘날로 친다면 강력계 형사쯤 되겠지요. 타임키퍼인 리온이 다리 위에 있는 CCTV에 찍혀있는 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살인자로 지목하여 쫓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의 행적을 쫓아서 뉴 그리니치까지 오게 됩니다. 결국 파티장에서 윌은 리온에게 체포가 되는데 이때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실비아를 인질로 삼아 그 위험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윌은 실비아를 다시 돌려보내주기 위해 공중전화에서 집으로 전화를 하도록 배려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리온이 윌을 습격하려고 했고 그것을 본 실비아가 자신의 손에 있던 호신용 권총으로 리온을 쏴버리고 맙니다. 이제 리온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 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대로 버려두면 죽음을 맞이할 리온에게 자신의 시간을 양도하여 그가 죽지 않도록 배려해 준 거지요. 이후 윌과 실비아는 2인조로 은행을 털기 시작하는데 그 은행의 주인이 바로 실비아의 아버지였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획득한 시간을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도움을 주어도 빈민들은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지 못합니다. 가진 자들이 물가를 폭등하게 만들어서 두 사람이 나눠준 시간이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이제 윌과 실비아는 최후의 수단으로 실비아의 아버지인 와이즈의 금고 안에 있는 무려 100만 년의 시간 케이스를 훔쳐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빈민가에 있는 무료 배급소에 전달하여 빈민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배급받도록 도와주게 되지요. 또한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그동안 사람들을 통제해 오던 시간 시스템이 붕괴되어 버리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돈보다 더 소중한 시간을 혹시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 낭비하고 있진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또 지나가 보면 너무나 덧없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후회와 절망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영화의 제목 In Time이라는 이 제목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안에 혹은 시간에 맞춰서라는 의미인데 그 때를 놓치면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의미겠지요. 마치 윌이 어머니 레이첼을 시간 안에 만나지 못해서 자신의 품에서 그녀를 떠나보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